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7월 23일로 확정이 됐죠.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어대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친윤 쪽에서 특히나 이제 그 이철규를 중심으로 한 그 똘마니들이 뭐 조정원도 거기 포함이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국민의 어떤 이런 여론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흐름을 거부하기 위해서 어대한을 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몸부림을 치고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를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처음 시도했던 게 뭐였습니까? 홍준표 같은 사람을 등판을 시켜가지고 뭐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무래도 이제 그 보수 우파들 같은 경우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이다 보니까 그 배신자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공격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한동훈을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의 지지율만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선택한 게 뭐였습니까? 이른바 한동훈 좌파론이었습니다. 사실 조금만 상식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저도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보수 우파 쪽에 저희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찍었던 많은 분들을 제가 뭐 알고 지내는데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간혹 가다가 나오면은 그냥 웃습니다. 너무 터무니가 없으니까. 살다 살다가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좌파다.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사상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너무 질이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논평을 할 자신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반박도 할 필요도 못 느끼는데 더 소름 끼치는 게 뭐예요? 스스로 보수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수우파라고 보이지 않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정신병자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극우 쓰레기 유튜버들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이 좌파다, 한동훈은 강남 좌파다라고 하는 얘기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특정 정당에서 돈까지 뿌린다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수준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스스로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국민의힘이라고 보지 않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와 정신사고 구조가 개딸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사이비 종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도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이 있고 고모 특정 정당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 사이비 종교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제가 보기에 양극단이 통하고 있는 겁니다. 하다가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그래 뭐 좋아요. 그럼 뭐 정신 이상자들이 모여 가지고 한동훈을 좌파다라고 모을 수는 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그 전략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윤의 머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철규를 중심으로 한 그 똘마니들이 이철규부터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기가 방송에 나와 가지고 한동훈에 대해서 사상 검증이 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가 제정신입니까? 정말 정치를 갖다가 지저분하게 하는 것이고 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이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제거돼야 되고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되는 부류가 그런 인간들입니다. 똑같잖아요. 민주당 애들 같은 경우도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그 중진이라고 하는 것들도 친윤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 같은 경우도 똑같은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하다가 어떻게 한동훈을 갖다 좌파로 몰 수가 있냐고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좌파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그거 쓰레기 유튜버들이 퍼뜨리니까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비극입니다. 개딸을 우리가 욕할 것도 안 돼요. 이런 지금 이제 뭐 완전히 아사리판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뒤통수를 세게 맞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나경원입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기사 한 가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한동훈 대항마로 키우겠다. 원래는 뭐였는데 친윤과 나경원은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경원 자체가 비윤이라고 볼 수 있던 사람인데 비윤이었던 나경원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 대항마로 키우겠다. 이게 원래 나경원 의원의 포지션이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 포지션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친윤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래 뭐 비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김기현을 당대표로 끌어올릴 때
정말로 꼴찌였던 김기현을 갖다가 억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끌어올렸을 때 그때 나경원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초선 의원들 무려 48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나경원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연판장을 갖다가 돌렸고 그 결과 친윤계인 어떻게 됐던 거예요? 김기현 의원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나경원 같은 경우는 나가리가 됐던 거 아닙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비운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거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부부 동반으로 식사했다 보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지만 나경원 의원이 끝끝내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지난 19일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정치에는 친도 반도 없었다. 저는 오로지 친국민, 친대한민국일 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19일에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19일에 나경원은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가장 먼저 예민하게 들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친윤계겠죠. 이것 봐봐라. 나경원 이거 안 되겠네. 우리랑 끝까지 안 가겠다라는 거야. 한동훈이 지금 23일에 출마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나경원이 뭐라고 친도 반도 없다고 국민 편이라고 하나만 한 얘기를 하네. 이거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네. 그러니까 대번에 20일에 누가 등판했던 겁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등판했던 것이죠. 19일에 원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이 저 얘기를 하고 같은 날 원희룡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고 바로 다음 날 20일 아침에 원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나경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또다시 친윤한테 연판장이 돌려지고 있는 것이고 친윤한테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원전 장관이 출마하는 거 예상을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출마 예상을 미리 하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저 얘기를 끝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기자들한테 추가적인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그냥 자리를 피하다시피 했었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날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지난 금요일이니까 14일 정도가 될 겁니다. 14일에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났을 때 그때도 원전 장관이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고 오히려 윤상현 후보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 후보로 결정이 됐던 친윤의 간택을 받았던 시점은 언제라고 보는 게 맞은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아까 전에 나는 친도 반도 없다 국민 편이다라고 얘기한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실질적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어떤 식의 포지션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뒤통수를 맞으셨으면 2번 맞는다? 이거는 진짜 바보입니다. 2번까지 뒤통수를 2번 다 맞는다는 건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국민 편에 서겠다라고 얘기하셨죠. 정말로 국민 편에 서셔야 됩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바로 원전 장관이 이제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고 그 다음날 만났던 사람이 홍준표거든요.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나경원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글을 써놨습니까?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홍준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다시 한동훈을 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고대죄도 모자를 파내 총선 참패 주범들이 2달도 안 돼서 또 무리를 지어 나서는 것은 정치적 미숙아를 넘어 이재명 대표 못지않은 상식을 벗어난 뻔뻔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해가지고 문재인 사냥개 노릇을 하던 얼치기 검사 출신이 더 이상 우리 당을 농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명직은 어쩔 수 없었지만 선춘직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친윤한테 뒤통수를 2번이나 맞고 팽당하고 홍준표랑 같이 폐기 처분을 당하는 그런 정치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뭘 하셔야 되냐? 지금 이 순간에 차라리 국민 편에 서겠다라고 더 확고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한동훈 편에 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의 정치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아마 한동훈을 공개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지지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또 모릅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나경원 의원도 23일에 출마 선언하겠다라고 했지만 한 달이나 남아 있거든요. 7월 23일까지 한 달 전에 나경원과 한동훈 두 사람이 단일화가 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했으니까 윤한 갈등은 사라진 거 아니냐?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개했습니다. 전화 통화라는 시점은 19일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개가 됐던 거는 20일이죠. 바로 언제입니까? 원 전 장관이 출마를 발표했었던 그날입니다. 그날 이제 부랴부랴 한 전 장관 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갈등은 심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전화를 공개한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그렇게 썩 달갑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자들이 이제 질문했죠. 대통령실에 윤한 통화 사실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한동훈 측이 통화 사실 공개한 것과 관련해 문의해 온 바도 없다. 바꿔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겠다. 통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통화를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한동훈은 띄워줄 생각도 없다라는 거죠.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에 국민과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보가 아니라 권력의 줄을 서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다시 친윤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이쑤시개 같은 역할로 사용되실 겁니까?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그런 역할을 또 하실 겁니까? 이미 버려진 이쑤시개였는데 그거 주워가지고 이쑤시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쑤시개는 그냥 버리시고 새로운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젓가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